1번입니다. 세조건 PQR에 대하여 P는 낙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자, 이 조건에 맞는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P는 낙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므로, 자, 화살이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므로 화살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이면 R이다의 대우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이므로 not R이면 not Q이다도 맞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not Q랑 not Q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3단 논법을 사용해 보도록 한다면 not R이면 not Q가 되고 not Q이면 P가 되므로, 자, 여기에서 3단 논법에 의하여, 자, not R이면 P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식에서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식은요, 요 유리식에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 항등식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변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본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4가 되고요. 좌변은, 자, 여기 있는 두 식 우리가 통분을 해본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고요. a에는 x 플러스 2를 곱하고 b에는 x 플러스 2를 곱해서, 자, 좌변 우변 정리를 하여서 우리가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a의 값은 4가 나오고요. b의 값도 4가 나와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택했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우리는 여기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므로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먼저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1부터 10까지 중에 5가지가 있네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1부터 10까지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3의 배수는 3가지. 그래서 2개를 합의 법칙으로 얘는 더해보면 8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자,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빼줘야 되므로 6의 배수는 나오는 가지수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8에서 1을 뺀 7가지.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집합 xy에 대해서 함수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각 하나씩 y의 원소에 대응되어야 되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것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정답이 4번인데 4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거의 값은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x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 x와 y에 대한 값들이 다 있게 될 것이므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간단한 순열과 조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5p3은요
5부터 5, 4, 3 곱하면 되겠고요. 더하기 6C 3은요. 6부터 6, 5, 4를 곱한 다음 밑에 3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되므로 3, 2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계산이네요.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정답은 85번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g의 인버스, f의 인버스 1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f의 인버스 1의 값을 자,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자, f의 인버스 1이 자, a라면 자, f의 a의 값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f라는 함수로 가서 우리가 자, 여기에서 a를 넣어서 1이 되려면 a 값은 4가 되어서 자, 이 값은 바로 적을게요. a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문제인 자, f의 인버스 여기로 한번 가 본다면요. g의 인버스 a 값이 4였으므로 g의 인버스 4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b가 되겠네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g의 b의 값이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g 함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여기 함수에서 자, b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므로 자, 3b 마이너스 8은 4가 돼야 되고 그러면 3b는 12 돼서 b 값은 4가 되네요. 자, 우리가 마지막 구해야 되는 정답이 바로 b 값이므로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2023번 합성을 한 다음에 3의 값을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 합성을 여러 번 할 때는 자, 우리가 2023번이나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합성을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에 구체적인 값을 구하라고 하여서 자, 직접 합성 함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3 값을 대입하면서 계속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의 3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3은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따라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한 번 합성했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면 자, 두 번 합성을 한 값은 f의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f의 3이 조금 전에 구한 것 같이 2분의 1이었으므로 f의 2분의 1을 구하면 되겠네요. f의 2분의 1은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 자,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2분의 1이 되고요. 분자는 2분의 3이 되어서 자, 이게 약분이 되면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3값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면 만약 3번 합성한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f의 3을 구하면 자, 여기의 값이 지금 우리가 구한 위에서 구한 3이므로 f3은 벌써 위에서 구했죠. 2분의 1로.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과 3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홀수 합성을 하면은 2분의 1이 나오고 짝수번 합성을 하면 3이 나오겠네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2023번 합성함으로 홀수 합성한 거네. 홀수번. 그러면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인 3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유리 함수가 주어져 있고 기역, 니은, 디귿 자, 맞는 것을 찾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리 함수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므로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유리함수는요. 점근선 먼저 그려야 되니까 자, 점근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알죠. 자, 먼저 분모가 0이 되는 값 x는 1을 그리겠습니다. 자, x는 1 그리고 y는 자, 여기에 개수의 b라고 알고 있죠. 개수의 b 따라서 1분의 3인 3을 y 꼴 3을 그릴게요. y 꼴 3. 자, 그러면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고 여기가 1,3에 대한 대칭이 되도록 유리 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k 값을 쉽게 찾는 법도 자, 수업 시간에 했는데 여기서 이제 k 값을 찾아서 한번 유리 함수를 적어보는 걸로 한번 연습도 해볼게요. 자, 이 요리 함수는요. x-1분의 여기에 k 값이 있고 뒤에 점근선 y 점근선이 3이 되는데 자, 여기 k 값을 쉽게 찾는 법이 자, 분모가 0 되는 값.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 자, 분모가 0 되는 여기서 x에다 1을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은 1이죠. 그것을 분자에 대입을 한다면 자, 3 곱하기 1 더하기 1 따라서 정답 4가 돼서 k 값이 바로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프로 돌아간다면 자, 1,3의 대칭인 유리함수를 그리는데 자, k 값이 4이므로 자, 이쪽 영역에 그려지겠네요. 여기랑 자, 여기 밑에 영역에도 그려질 건데 여기서는 y 절편에 의해서 그래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므로 y 절편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y 절편은 원래 문제식에서 0을 대입했을 때 자, 0을 대입하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자, 요 점을 지나도록 유리함수가 그려집니다. 따라서 유리함수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이 유리함수를 보고 자,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치역은 자, 여기서의 치역은 유리함수를 보면 자, y가 3인 요 값을 빼고는 모든 실수가 돼서 자,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3, 4분면이 여기에 해당되죠. 지금 3, 4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이 3번이 되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자, 우리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k 값이 4였죠. 요게 똑같을 때 우리는 평행이동했을 때 겹치므로 자, 이것을 평행이동한 것은 맞고요. 자,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이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y는 x 대신에 우리는 x-1을 적으면 되고요. 4는 그대로 적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함수가 조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유리 함수랑 똑같은 함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디귿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x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 무리식의 값을 계산하여라 하네요. 그냥 통분을 하고 유리화하고 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른쪽의 식을 간단하게 해놓고 x의 값을 대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근데 x의 값도 보니까 자, 유리화를 했을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되므로 자, x의 값을 먼저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x는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이 있으므로 분자 분모에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고 위에는 루트 3 플러스 1이 있어서 자,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합차에 의해서 3 빼기 1 해서 2가 되고요. 분자는요. 3 더하기 1 4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이 돼서 자, 약분을 하면요. 2 플러스 루트 3 x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오른쪽의 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의 식은 통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x 마이너스 1과 루트 x 플러스 1의 곱으로 통분을 하면 되고 그러면 왼쪽 식에서는 x 플러스 1 한 번 더 곱하는 것이므로 이게 제곱이 되고
자, 오른쪽 식에서는 루트 x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하는 것이므로 요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모는 합차를 쓰면 되므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 것은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루트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없어질 건 없애고 계산을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분의 자 2x 플러스 2가 남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 값인 여기에 있는 2 플러스 루트 3을 이제 여기에 값에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가 2 플러스 루트 3이었고 여기다 빼기 1 그리고 여기서도 2에 x 플러스 1이니까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플러스 1 되겠네요. 자, 간단히 이 식을 정리를 해본다면 1 플러스 루트 3분의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자 3을 더해서 곱해도 되고요. 따라서 아무튼 6이 되고요. 6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네요. 여기 마지막 식도 결국에는 유리화를 해서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유리화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여기 계산해보면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fx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자,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 자, 이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말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이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두 개를 한번 같다고 해버리면 x 플러스 y 값을 같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어서 자 2x는 2가 되고 x는 1이 되겠네요. x가 1일 때 y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y는 3이 돼서 자, 이 유리함수 제일 처음에 주어진 유리함수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1,3이 되겠습니다. 1,3이 되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k 값은 2이므로 점근선의 교점이 1,3인 유리함수를 여기서 한번 적어 본다면 x-1분의 2 플러스 3이 됩니다. 위의 식과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서 p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q의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fx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이므로 자, 저 유리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fx란 x-1분의 2 플러스 3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꼴보다 자 통분이 되어 있는 꼴이 더 쉬우므로 자 유리함수를 한번 통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x-1이고요. 여기 2에다가 더하기 자 3의 x-1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1분의 3x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은 알고 있죠. 자, 요거랑 요거는 고정을 시키고요. 여기에 있는 x의 개수랑 여기에 있는 상수항이랑 바꾸면서 부호만 바꾸면 되겠네요. 따라서 자, f의 인버스 x의 역함수는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올라가서 1x가 되고요. 3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어서 자, 이것의 유리함수는요. x-3분의 x-1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a, b, cd의 값을 직접 찾을 수 있겠습니다. a, b, cd의 값을 직접 찾아서 다 더해보면 정답은 1번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증명하는 과정이네요.
자, 이렇게 주어진 증명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런 증명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자, 3팩에서 만약에 4를 곱한다면 4팩이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 다음 또 다른 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5팩이 있었는데 나누기 5를 한다면 4팩이 되겠네요. 자, 이 정도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숫자 대신에 문자를 활용해서 이 식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체의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우리가 먼저 빈칸 가에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가 앞뒤의 식을 확인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를 보면은 자, 분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자, 분모가 여기에서는 여기에다가 가를 곱했더니 자, 이게 두 식이 통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 식을 간단하게 따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r-1 팩토리얼에서 가를 곱했더니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r 팩토리얼은 자, 선생님 여기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r 팩토리얼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r 팩토리얼과 여기 r 팩토리얼은 똑같네요. 따라서 왼쪽 것만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n-r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는 n-r이 있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자, 여기가 3팩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4팩이 있는 거예요. 빼기 하나의 차이인 거죠. 그럴 때 얼마를 곱하면 4팩이 되냐면 여기 3에다가 더하기 1한 4를 곱하면은 4팩이 됐죠. 그럼 이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가라는 식은요. n-r-1에서 더하기 1을 한 n-r을 곱하면 오른쪽 식이 되므로 자, 정답이 이렇게 n과 r, n-r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있겠네요. 자, 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이것도 자, 위에 식과 밑에 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n-r 팩토리얼과 r-1 팩토리얼에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 적은 것처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서는 n-r 팩토리얼이 똑같이 있으니 자, 그 다음 다른 걸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식에서는 r-1 팩토리얼에다 가지고 나를 곱하면 자, r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성질로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나라는 것은 r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r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2번, 3번 중에 하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를 분모에다가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곱하면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지 식의 변형이 없으므로 자, 곱한 식을 우리는 분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요. 여기가 n-r이었고요. 나에서는 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것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분자는 n-1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있으므로 자, n-1 팩토리얼로 묶어낸다면 자, n-r에다가 플러스 r이 되므로 자, 이렇게 없어지고 자, 정리를 하면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 되겠네요. 자, 요 두 식을 곱하면 자, 우리는 n 팩토리얼인 거는 이제는 알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무리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선,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 있는데요. 한 점에서 만나는 m의 값을 구하는 것을 찾아라. 자, 우리는 무리함수를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무리함수는요.
자, 시작점이 2분의 1, 0이네요. 자, 여기를 2분의 1, 0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2분의 1, 0에서 자, 루트 밖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어서 넘어온 것이므로 x축 대칭꼴이 돼서 자, 이 무리 함수는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 무리 함수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우리 무리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계속 작아지는 거죠. 점근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직선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직선은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정점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므로 자, 여기서 한 정점은 자, 우리가 눈에 보이게 쉽게 보이게 잘 묶어놨네요. 여기에 있는 정점은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1을 찍어 본다면 자, 마이너스 1,1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그런 직선을 찾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나도록 직선을 선생님이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요렇게 그어져 있으면 이 무리 함수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계속 커지고 이 직선도 끝까지 가야 되므로 우리는 여기서 만나지 않는 것 같지만 자, 이쪽 부분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점이 한 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계속 한 개씩 생기다가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교점은 무조건 한 개 생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2분의 1, 0이라는 곳에서 교점이 한 개 더 생겼죠. 따라서 여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것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자, 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이 상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직선이 자, y는 m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2분의 1, 0을 지나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0은 2분의 3m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m의 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교점이 두 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요거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진다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요거보다 커진다면 한 점에서 계속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자,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된다면 이것은 만나진 않겠죠. 교점이 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이 점을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이 무리 함수에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접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찾아봐야 되는 문제 중에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커진다면 한 점에서 만나므로 자, 문제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게 있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값이 자, 3번에 보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근데 또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조금 전에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 있죠. 요때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므로 자,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하도록 할게요. 자,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한다는 말은요. 여기 있는 무리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이랑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이므로 자,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바로 이 연립 방정식에 해가 하나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요건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해가 하나다라는 값으로 방정식을 풀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바로 근이 하나면 해가 하나면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사용해서
D는 0이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가 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13번입니다. 6개의 문자 DUKWON을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DUKWON이 몇 번째 오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감으로 이게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겠네요. 여기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랬을 때 DK로 시작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찾는 DU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 DK로 시작하는 뒤에서 4개가 있는 알파벳의 배열을 찾아보면 되고요. K의 다음에는 N이 빠르므로 DN으로 시작하는 것도 뒤에 4개로 찾으면 되겠네요. N 다음에는 O가 빠른 알파벳이므로 DO로 시작하는 뒤에 4개도 찾으면 됩니다. O 다음에 이제 U입니다. 근데 우리는 DU 다음에 K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U 뒤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 더 찾아본다면 DU K로 시작하는 걸 찾는데 DU K의 제일 처음에 빠른 건 그 다음에 빠른 것은요 DU K N이 되고요. 이럴 때 두 가지. 그 다음에 N 다음에 빠른 게 DU K 다음에 O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DUK U는 썼으니 그 다음에는 바로 W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DUKW까지이므로 여기서 DUKW 다음에는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럼 직접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DUKW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NO 그 다음에 DUKW 다음에 ON이 되겠네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알파벳 배열이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선 카운트가 한 개 정도 되겠네요. 위에서 알파벳 순이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 식에서는 4가지가 배열하면 되므로 4팩을 구하면 되고요. 여기나 여기도 똑같네요. 따라서 4팩토리얼이 3번 다 구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 2팩이고 여기서 2팩이네요. 그러면은 더하기 여기서는 2팩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2번 세알이면 되니까 더하기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이거는 계산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5번 78번째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x 집합이 주어졌을 때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x랑 gx가 주어져 있네요. fx, gx, fx의 x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요런 꼴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치환을 해서 풀 순 없죠. 따라서 여기에 fx의 꼴이 아닌 x의 꼴이 있다면 이 함수 왼쪽 함수 이 g에 이 fx 함수 합성 함수를 그릴 줄만 안다면 이 문제는 마지막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fx, gx를 그리기 위해 먼저 fx랑 gx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0에서 1, 1에서 2까지네요. 범위가. 간단하게 그린다면 0, 1, 2 여기도 y축 0, 1, 2 먼저 fx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2x입니다. 그러면 1일 때 2를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fx는 그 다음에
밑에 1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y절편이 x절편이 2이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이게 fx의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0일 때는 1이고요. 자, 1일 때는 0이 되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1과 2 사이에서는 자 1일 때는 0이 되고요. 2일 때는요. 여기는 1이고 2일 때는 2가 되네요. 그럼 여기 값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두 함수를 가지고 g의 fx 합성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는 방법, 자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할게요. 그냥 x, fx가 있습니다. 자, x가 변하는 값을 봤더니 자, 우리는 어디에서 봐야 되죠? fx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x에서 변하는 값은 0, 1, 2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0, 1, 2. 자, 그럴 때 우리는 fx 함수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0, 2, 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그려야 되는 함수는 g의 fx입니다. 자, 그려야 되는 함수를 한번 여기서 그려본다면 자, 이게 x축이 되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x가 0에서 1까지를 그리도록 할게요. 0에서 1까지. 자, 0에서 1까지 우리는 g의 fx를 그리는데 0에서 1까지 그리지만 여기서 보시면 치역이 x가 아닌 정의역이 x가 아닌 fx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 fx인 gx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gx를 그리는데 정의역이 0에서 1이 아니라 정의역이 0에서 2까지일 때 gx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gx 중에 정의역 0에서 2까지는요. 자, 함수가 이렇게 전부 다 생겨요. 자,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생긴 꼴을 여기 있는 0에서 1까지 그리면 되는데 자,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 값으로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0에서 2까지 그릴 때 여기에서 변하는 값이 여기서 보시면 1, 0, 2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여기서 그리면 1, 0,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요렇게를 0과 1 사이에 그려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주열 여기 있는 점이 있죠. x가 만나는 점은 자, 원래 gx의 그래프가 여기서 위에 그래프 gx로 다시 가시면 여기가 1대 1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1대 1의 비율로 여기도 그리면 돼서 자, 여기서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자, 1과 2 사이에서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는 또 1과 2 사이의 정의역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1과 2일 때 fx는 2에서 0이므로 정의역이 2에서 0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gx의 그래프에서 자, 2에서 0까지 됩니다. 이것도 1차 함수므로 함수 값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에서 0까지 갈 때 함수 값은요. 2, 0,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2, 0,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gfx라는 합성함수를 완벽하게 그린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g의 이 fx라는 함수와 y 꼴 x의 교점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위에 우린 자, 이 함수는 그렸으므로 자, 이 함수 y는 그렸으므로 y는 x라는 함수를 자, 이 함수 위에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는요. 0,0을 지나고요. 1,1을 지나고요. 2,2를 지나는 직선이므로 자,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깁니다. 자, 이게 뭔가 대칭으로 되어 있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x 값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x 값,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x값 요 세 개를 다 구해야 되겠네요. 다 구해서 더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y는 x와 자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요, 자 0, 여기가 1이죠. 자 0,1과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자 이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기울기가 x가 2분의 1 갈 때, 자 그냥 여기서 쉽게 찾는 걸로 갈까요? 자 2분의 1 빼기 0분의 0 빼기 1이 되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y 절편은 여기 나와 있어서 바로 적는다면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을 한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가 되고 3x는 1이 되어서 x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여기의 값이 바로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식을 구하려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랑 y 꼴 x랑 연립을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식은요, 여기에 있는 여기 직선이랑 y 꼴 x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자 1번과 마찬가지 상황이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좌표만 한번 찍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2분의 1,0이고 자 여기의 값은 자 여기가 2였으므로 여기는 1,2가 되고요. 자 여기는 아까처럼 여기서 gx의 비율이 1대 1이어서 여기서도 1대 1이 되어서 자 요 점은요 2분의 3,0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점을 할 때 직선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번을 한번 구해본다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2번은 3분의 x값이 3분의 2가 되고요. 3번은 x값이 5분의 6이 되어서 자 여기에 1번, 2번, 3번의 값들을 모두 다 더해버리면 네, 여기서 정답은 1번 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다음의 범위에서 자 이 유리 함수가 자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되네요. 그때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이거는 유리 함수를 그려야 되겠네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유리 함수를 그리는 것은 많이 했으니까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을 그리고요. 자 y축, 우리는 범위가 2에서 5까지 그려야 돼서 자 이쪽에 1, 4분면 위주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이 x 이꼴 1이고요. 그 다음에 y 이꼴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점이 1,3의 대칭이 되는 유리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k 값을 우리가 찾는 연습을 했으니까 쉽게 찾아보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분자에 x를 1을 대입하면 6이 되어서 양수가 되겠네요. 자 연습하는 김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x-1 분의 1을 분자에 대입을 해버리면 6이 되고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k의 값이 우리는 6이므로 자 여기에 그려지겠습니다. 여기랑 자 여기에 그릴 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 맨 처음에 봤을 때 x가 2에서 5까지만 하면 되므로 자 이게 왼쪽 편은 안 그려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에서 5까지이므로 2에서 5까지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자 아마 한 요쯤에 2, 얼마부터 여긴 적어볼까요? 유리함수에 2를 대입을 해보면 2-1분의 6 플러스 3 돼서 9가 되겠네요. 여기는 2,9부터 자 여기서 5를 대입했을 때는요, x값에 5를 대입했을 때는 네 4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4분의 18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어진 요 부분만 그리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양쪽의 직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양쪽의 직선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변하는데 항상 y절편이 2인 0,2를 지나고, 자, 왼쪽은 항상 0,1을 지나는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한번 찍어서 먼저 왼쪽에 ax 플러스 1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0,1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유리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므로 사실은 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는 기울기가 변하니까 이렇게 변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변하면서 a의 최대값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커지다가 요때 파란색에서 만날 때 같을 때 딱 되겠네요. 요때 바로 우리는 a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은요 0,1이었고요. 그때 기울기의 최대값이 바로 이 5,4분의 18을 지날 때이므로 자 0,1과 5,4분의 18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빼기 0분의 4분의 18 빼기 1이므로 자 4분의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기울기는요 20분의 14. 자, 약분을 하면요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자 0,2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를 지나는 점에서 자, 이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변하는데 이 유리함수도 위에 있어야 되므로 자, 이 함수는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이제 유리함수보다 위쪽에 있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데 자, 언제 우리는 같아지냐 하면은 자, 2,9를 지날 때 바로 이 1차 함수와 유리 함수가 같아지므로 자, 이때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b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 b의 최소값은요. 0,2와 2,9의 두 점의 기울기이므로 자, 이거 기울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9 빼기 2이므로 7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 먼저 아까 우리가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는데 자, 그게 우리는 10분의 7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b의 최소값은 자, 위에서 구한 것처럼 2분의 7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약분을 하면요 5가 돼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x값의 범위에서 자, 무리 함수가 일단 마이너스 1,0을 지나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한 그래프를 모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k의 값을 자, 차례대로 자, K1에서 K6이라고 했을 때 자, K2, K4, K6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 B가 우리가 구해질 수 있는지 한번 대입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1,0을 지나므로 무리함수에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자, 루트 안에 걸 계산해서 좌변을 넘기면 루트 a는 네, b가 되겠네요. 그러면 a는 b 제곱이 됩니다.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a가 나옵니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럼 우리는 a 대신에 b 제곱으로 다 적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빈 식에 빈 공간에 한번 적어 볼게요. 다시. 자, 이 fx라는 식은요. 마이너스 루트 자, a로 묶어낸다는 말이 a는 우리는 b 제곱이었으니 자, b 제곱에
x 플러스 2이고요.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근데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나는 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요 그래프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그래프인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b만큼, 한마디로 시작점이 마이너스 2, 양수이므로, 자, 뭐 여기 생겨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무리 함수는 자 여기가 시작점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2,2를 지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대입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2는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에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됩니다. 플러스 b, 자 요건 다 0이 되어서 없어지고, 따라서 b도 2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식을 한번 b가 2가 됐으므로 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문자 대신에 구체적인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라는 식은요, 자 b가 2였으므로 자 마이너스 자 루트, 자 여기 아까 a 제곱이 여기 들어갔으므로 a 제곱은 b가 2였으므로 b의 제곱은 가면 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 함수가 자 여기 요렇게 그려진 여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fx입니다. 자 여기서 요 함수가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구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 절편이 되겠네요. 이 fx의 y 절편이므로 자 x의 0을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x의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y 절편은 자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다 대칭되는 점이므로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겠네요. 그러면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교점이 3개인 자 여기에 있는 y는 2x 플러스 k, 기울기가 2면서 y절편이 변하는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을 선생님이 하나 자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래도 좀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게 한 칸, 두 칸이므로 자 기울기가 2 정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 생긴 자 기울기인 자 요런 직선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자 요게 이제 y 절편이 변하면서 이동해야 되므로 자 이 함수를 여러 개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함수를 이제 이동을 시켰을 때 자 y 절편이 변하는 값이 기울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변하겠죠. 자 교점이 3개가 되는 것을 만족해야 되므로 자 지금까지는 2개입니다. 2개 가다가 제일 처음에 교점이 3개가 되는 게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겠네요. 자 그 다음 다른 직선을 또 가지고 와서 3개가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직선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갔을 때는 자 여기서는 4개가 되는 게 보이죠. 하나 둘 셋 4개. 그럼 조금씩 가다가 자 요때는 자 1,0을 지날 때 하나 둘 3개가 되네요. 자 1,0을 지날 때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때도 교점이 3개가 되는 게 나오고요. 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6개가 나온다고 했으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여기 1,0에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는 교점이 4개가 되는 게 보이죠. 자 요럴 때도 교점이 4개가 됩니다. 계속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가다가 자 조금 전에 찾았던 y 절편 자 2 마이너스 2 루트 요 점을 지날 때 교점이 또 3개가 됩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죠. 이제.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그렸으므로 왼쪽은 조금 대칭이 되겠네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y 절편처럼 만날 때 요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교점이 3개가 됨을 보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서 접할 때 마지막으로 되겠네요. 여기서 접하는 경우 하나, 둘, 3개 점에서 만나네요. 자, 이렇게 6개를 다 그렸습니다. 자, 세 점에서 만나는 걸 선생님이 살짝 확인만 해볼게요. 자,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자, 첫 번째 그렸던 직선에서 하나, 둘 접하는 여기 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쯤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6개를 다 그렸습니다. 요때 y 절편 요게 K1이고요. 요때가 K2고요. 점점점 커지고 있죠. 요 값이 바로 K3겠네요. 여기가 K4이고요. 여기가 y 절편 K5, 여기가 바로 K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K2랑 K4랑 K6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K2는요 1,0을 지나는, 자, 여기 K2를 확인해 보면, 자, K2는, 자, 이 직선은 1,0을 지날 때이므로, 자, 이 함수가 1,0을 지날 때를 찾으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y는 1차 함수를 가져와 볼게요. y는 2x 플러스 k가 1,0을 지날 때이므로 0은 2 플러스 k가 돼서 k가 바로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따라서 K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K4는요 여기 나와 있네요. K4는 바로 y 절편의 값이네요. 그럼 K4는 바로 2루트 2 빼기 2겠네요.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6은요. K6은 여기의 값인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접하는 상황이네요. 어떤 임의의 점을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요렇게 생긴 요 무리 함수랑 접하는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무리 함수는, 자, 식을 한번 적어 본다면, 자, 원래의 fx가 있는데, 자, 이것을 x축에 대칭시킨 함수네요. 자, x축에 대칭을 했으므로, 자,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x축 대칭한 함수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돼서 넘어오므로, 자, x축 대칭한 함수는요 루트 4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여기에 있는 이 무리 함수랑 y는 2x 플러스 k, 이 두 함수의 교점이 하나다라고 풀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상황은, 자, 많이 했으므로,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이므로 판별식은 0이다를 사용하면, 자, 요때 값을 찾아서 풀어보면 이때 k 값은 바로, 자,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계산하는 것을 본다면 k 값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 값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 세 값을 전부 합한 값은, 자, 요 값을 합하면요, 자, 마이너스 2, 곱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가 되어서, 자, 이거는 약분이 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0 루트 2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AB가 실수일 때, 자, 부등식을 증명하는 내용이네요. 자, 우리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면 자 0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에 대한 2차 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a 제곱 플러스 2ba 플러스 2b 제곱이 있다면 자 우리는 a라는 2차 식에 의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자 여기 있는 2b라는 요 개수에 반의 제곱이 뒤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2b 제곱 2b a의 반의 제곱인 b 제곱인데 자 원래 뒤에 2b 제곱이 있으므로 자 지금은 b 제곱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b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 앞의 식도 완전 제곱식이고 자, 뒤의 식도 완전 제곱식이므로 이 값은 전체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아라. 이것도 작성을 하라는 게 있네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자,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호가 성립하려면 자, 완전 제곱식에서 얘가 0이 되려면요. 완전 제곱식에서 얘가 0이 되려면 자, 먼저 b라는 값을 봤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b가 0이 되어야지 우리는 0이 되는 값이고 자, 그다음에 이 앞의 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 더하기 b가 바로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b가 0이므로 당연히 a도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a와 b가 둘 다 0일 때라는 조건도 적어줘야 되겠네요. (18번입니다) 양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이 나와 있고 자,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두 합의 값이 나와 있으므로 자, 이 식에서는 산술 귀화를 사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근데 a 더하기 b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4로 나와 있고요. 자, 약분을 하면은 2가 되고 이 식에 양변을 제곱을 한다면 4가 되고요. 여기는 둘 다 양수이므로 ab는 양수이므로 그냥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으면서 a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b는 4보다 작거나 같다. ab의 최대값 정도를 여기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은요.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해본다면 ab분의 통분을 하면 a 더하기 b가 되고요. 자, a 더하기 b 값은 우리가 알고 있네요. 따라서 ab분의 4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ab가 분모에 있으므로 ab가 바로 최대일 때 우리는 이 전체의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는 ab의 최대값을 구해놨죠. ab의 최대값은 바로 ab가 1이었으므로 자, 이 식의 최소값은 마지막 정답은 최대값이 4였네요. 4였으므로 ab는 4이므로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은 4분의 4가 되어서 1 정답은 1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수가 적힌 정육면체를 2번 던져서 바닥면과 만나는 면을 차례로 B와 C라고 하자. 이때 요 식에서 A, B, C가 이럴 때 이 무리함수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모두 지나게 하는 순서상 BC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이 19번에서 이 무리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리함수에서 우리는 시작점과 자, 부호를 좀 조건을 조사하면 그릴 수 있으므로 자,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먼저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A는 음수이므로 A는 음수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무리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A가 음수이므로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의 개형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y축 대칭꼴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가 우리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모두 지나려면 자 이렇게 되면은 3, 4분면을 지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1, 3, 4분면을 지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모두 지나게 되네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먼저 B와 C의 부호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점은요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작점 먼저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되므로, 자 A가 음수고 원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 B 값은 그러면 양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요, 여기서 시작점은 C는 바로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C도 바로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A, B, C의 부호가 다 나왔습니다. 자, A는 음수이고요. 자, B는 양수이고요. C는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작점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그래프처럼 2, 3, 4분면을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확인해야 될 게 y 절편이 바로 음수여야 되죠.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그래프가 시작점은 자 시작점이 시작점이 이 그래프가 이상하게 됐네요. 자, 시작점이 아까 전에 이렇게 있더라도 y절편이 양수이면 3, 4분면을 안 지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3, 4분면을 지나려면 y절편이 음수라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y절편이 음수라는 것을 한번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 x값에 0을 대입한 루트 b 플러스 c가 바로 음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루트 b가 마이너스 c보다 작다, 아니면 위의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b, c의 순서쌍을 만족하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b, c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육면체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자 만약에 자 우리는 BC를 찾아야 되니까 자 BC를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B가 지금 마이너스, 자 근데 우리는 B는 지금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B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B가 음수인 상황은 다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가 있네요. 자, 그러면 B가 1일 때 자 나올 수 있는 상황, 자 여기서 B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자 마이너스 C보다 작아야 되는, 자 위의 식에서 확인을 할게요. B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자 C랑 더해서 우리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 그러면 C가 음수가 되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2라면 자 루트 2 더하기 C가 음수가 돼야 되겠네요. 루트 2는 1과 2 사이의 수입니다. 따라서 자 2가 되었을 때 이 두 개 더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B가 만약에 3이라면요, 여기가 3이라면 3 더하기 C가 음수여야 됩니다. 근데 루트 3도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이므로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C가 마이너스 2라도 음수가 되네요.
이것도 마이너스 3이어도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순서상을 다 찾아봤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순서상을 모두 구하여라는 문제니까요. 자, 요 6개를 순서상으로 표시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서로 다른 접시 3개에 나누어 담을 때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모든 접시에는 반드시 과일을 하나 이상 담는다. 자, 빈 접시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서로 다른 접시를 자, 선생님이 A 접시, B 접시, C 접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접시에 나누어 담아야 되므로 어떻게 3개로 나눌지를 한번 먼저 정하도록 할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무조건 1개씩은 있어야 되니까 한 개 3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2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가 1이고 B가 3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방법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순서 짓는 방법으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3 하나를 나눈 다음 마지막에 A, B, C의 접시에 나누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우는 자, 3가지 한 가지로 먼저 나누는 방법은 자, 5가지를 3가지로 나누고요. 2가지를 1가지 그리고 1가지. 근데 여기에서 자, 1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므로 자, 우리는 여기서 2팽으로 나눠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이 나누었는 것을 가지고 이 3개의 무리를 A, B, C 접시에 나누어 닦는 방법, 줄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3팩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개를 자, 우리는 2개 자, 2개가 아니네요. 자, 여기서 총 6개가 됐네요.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1개네요. 2개 1개입니다. 그러면 자, 5개를 2개로 나누고 먼저 그러면 3개를 2개로 나누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2개 똑같은 게 있을 때 우리는 이 팩으로 나눠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마지막 A, B, C 3접시에 서로 다른 무리를 다 줄을 세우면 나누어 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3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이제 단순한 계산이므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이것을 다 계산을 하면 자, 위의 값과 밑의 값은 다른 경우이므로 더해야 되겠죠. 정답을 다 더해 보면 정답은 150입니다. 21번입니다. 재학이와 산용이를 포함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재학이와 신용일 사이에 자, 여학생은 3명만 오도록 줄을 서는 경우. 자, 여기에서는 자, 3명 여학생이 사이에 3명이 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학생은 3명이 오는 경우입니다. 여학생은 3명이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남학생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됩니다. 남학생 3명이 있는데 그러면 재학이와 산용이 외에 나머지 1명은 사이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2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재학이와 산용이 사이에 먼저 자, 여학생이 4명 중에 3명만 오도록 여학생만 사이에 오도록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학생을 우리는 여기서 3명이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학이와 산용이 사이에 자, 여학생은 3명이 왔는데 나머지 남학생도 여기 안에 1명 들어가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먼저 자, 재학이와 산용이가 자리를 먼저 양쪽에서 바꿀 수 있으므로 자, 이 팩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4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4명 중에 3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바꾸면 되므로 4P3이 맞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사람이 자 요렇게 우리가 한 묶음으로 묶어 버리면 자 네모 하나랑 여학생 한 명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을 세모로 한다면 남학생이 또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3명이 또 우리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자, 이 3명이 줄을 지우는 방법이 바로 3팩까지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제하기와 산용이가 자리를 양쪽에서 바꿀 수 있으므로 이 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찬가지로 여학생은 3명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P3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좀 전에는 위에 1번 경우에서는 남학생이 제하기와 산용이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제하기와 산용이 사이에 남학생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 여기 4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남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있는 남학생이 들어온 경우까지 하나로 묶어 버린다면 자 이 하나로 묶어진 경우와 그리고 여학생 한 명만 남았잖아요. 여학생 한 명만 남았으므로 요 두 가지를 줄을 세우는 방법은 바로 이 100가지입니다. 자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우리는 다른 상황으로 나누어서 구한 것이므로 마지막에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계산이므로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 정답은 672가지가 나옵니다. (22번입니다) 집합 x가 있는데요. x의 범위는요. 자, 우리는 x의 값이 바로 우리가 원소인데 x는 1에서 n까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x와 n은 모두 자연수이다. 그럴 때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gnx라고 할 때 마지막 값을 구하여라. 그럼 우리 fnx라는 이 함수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10, 17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이 10일 때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0일 때 여기도 10이면요. 뭐 좀 고쳐 적을게요. 자, f의 10x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겠습니다. 먼저 2x고요. x가 10을 넣으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x고요. 그 다음에 x가 자 5보다 클 때는 자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하면요 21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가 5보다 작을 때와 5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자 이 두 함수를 그리려고 하면은 자 이 문제는 자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아까 보시면 x는 자연수만 됩니다. n도 자연수지만 x는 자연수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x가 5보다 작을 때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x가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까지를 구하면 되는 거고 x가 5보다 큰 경우는 x가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자 n이 10까지는 10일 때를 그리면 됩니다. 자, 요 상황을 한번 자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요. 자, 이게 1차 함수라서 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찍혀진다는 말입니다. 점으로. 자, 먼저 여기에서 5라는 값과 10이라는 값에 적어준다면 먼저 5일 때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 때는요. 자, 등호가 위에서 만족하니까 5일 때는 위에 식에 넣으면 10입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자, 5일 때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 때는요 밑에 식에 넣어야 되는 거죠. x가 5보다 크다는 조건에 넣는다면, 자 밑에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10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20 더하기 21이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 되네요. 그러면 10,1이 됩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혀지는 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10,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값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조건이니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1은 어차피 위 함수에 다 넣으면 되므로 1일 때는 2가 나오고요, 2일 때는 4가 나오고요, 3일 때는 6이 나오고요, 4일 때는 8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자 여기 값, 그리고 여기의 값은 10이네요. 여기가 8이었고요,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혀지는 것만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보다 클 때의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보다 클 때는요 먼저 6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6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21이 되어서 자 9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6, 7, 8, 9. 자 6일 때는 9가 됩니다. 자 7일 때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7일 때는 7이 됩니다. 자 8일 때는 아마 5가 될 거고요, 9일 때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힌 함수가 바로 f10x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5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짝수만 되고요, 5보다 클 때는요 함수값이 홀수만 됩니다. 여기 홀수의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바로 6,9이고요, 여기는 7,7이고요. 자 함수값이 전부 다 홀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값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값은요 g10에 5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구한 이 함수는 g의 10의 그래프가 아니라 f의 10의 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 두 개가 역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것처럼 자 요거의 값을 임의의 k 값이라고 한다면 바로 f의 10의 k가 바로 5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f라는 함수의 값이 홀수가 나왔다면요 바로 우리가 위의 함수가 아닌 5보다 큰 밑의 함수의 값에서 해당되므로 자 여기에 k를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21이 5가 되는, 따라서 2k를 우변 넘기면 2k는 16이 되고요, 그럼 k는 8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a를 구하는 값은요, 그러면 k가 바로 8이 됐으므로 g의 10에 8이 k가 되고, 자 우리는 또 마지막 역함수의 성질로 f의 10에 a의 값은 8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f란 함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이번에는 짝수가 나왔네요. 함수값이 짝수면 밑에 함수가 아닌 위의 함수에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2a가 8이 되는 a의 값은 4가 됩니다. 자 b는 이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구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똑같이 한다면 자 b는 14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자 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